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선택한 녹화대담이 7일 밤 10시에 방송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작이랍니다.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걸까요?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가 기가 막힌 수준이었는데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김건희 씨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답니다.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는 건데요. 그 논리가 개쩌입니다. 디올백 명품 뇌물 수수 사건을 순식간에 물타기하며 김건희 씨를 정치 공작에 희생당한 정많은 영부인으로 둔갑시켜버렸는데요. 대통령 내외가 모든 사람들에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박절, 고르고 고른 단어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 이 단어, 인정 없고 차갑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매몰차지 못하고 온정적이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따뜻한 마음이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박하기 그지없는 해명과 설명이었는데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99%의 해명과 1%의 유감, 사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회가 공중파를 타고 말았습니다. 참모들이 뭐 개입할 여지도 없이 내가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한다. 가감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김치찌개 먹으면서 여러 명 앞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앵커하고 좀 심도 깊게 한번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서 예. 자초적 전모를 이게 이제 한 99% 내용이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1%는 뭐냐?
그런데 경호 시스템이 뚫린 거라든지 체계진이 보호자가 안 되니까 좀 앞으로 제도 개선 이렇게 뚫린 거 유감이다. 그래서 99%의 해명과 예. 1%의 유감 정도. 아하.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는 없다. 이렇게 사과는 보시면 없다. 사과는 없고 아하. 99%의 해명과 해명과 1%의 유감. 유감. 그거는 이제 그 경호 체계 뚫린 거라든지 아하. 특별감찰가 안 둔 거, 제2부속실 없는 거 아하. 이런 데 유감. 서본 변호사님 파악한 거는 사과는 없고 1% 유감과 99% 해명이다라는 단독 보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으로서의 무게와 신뢰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답을 피하던 대통령이 택한 소통 방식은 기자들 여러 명의 질문을 답하는 대신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결정됐고 이날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는데요. 이런 걸 왜 만들어서 방송해야 하는 거죠? 여기가 북한인가요? 체제 선전용 방송, 일방적인 자신의 해명을 위한 방송, 소통도 공감도 진정성도 없었습니다. 생중계가 아닌 녹화와 편집 형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기자회견보다 대담이 메시지 전달 효과와 깊이 있는 대화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물론 방송 전부터 야당은 기대할 게 없는 몰래 대담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는 윤석열의 신년 만담쇼가 되어버린 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권수석 대변인은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며 윤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직격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천양지차인 상황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수석 대변인은 더욱이 몰카공작,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이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윤 대통령의 신년 만담쇼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걸까요? 같은 날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의 만담쇼보다 한동훈의 꼴값쇼가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자들의 돌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애둘러 답변하는 한 위원장의 모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벌어진 주요 4가지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냥 꼴값이었습니다. 지가 무슨 대권 후보라도 되는 양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는데요. 내로남불의 그 얇디 얇은 무지성과 백지장처럼 하얀 무개념의 초보 정치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그 청산이라고 이제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무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알려지기로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그리고 한 위원장은 스스로 기자들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무 개입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상황을 보셨으니까 지금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소통이 충분히 잘 되고 있고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 산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초동 얘기가 나서 마지막으로 좀 서초동에 한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지금까지? 서초동이요? 검찰 검찰이요? 검찰은 20여 년이고요. 서초동이 얼마 있었는지는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봤네요. 거기서 서초동은 지금 중앙지검이나 대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사직에서 야구를 직권하셨다는 건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얘기랑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서초동에서 근무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소송을 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을 걸었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마 그 저거 아닌가요? 중재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금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서초동 하면은 검찰청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굳이 여당 대표가 또 젊은 정치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데 소취하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그 사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다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목 장사를 하잖아요. 자꾸 계속 바꿔가면서 뭐 한 번에도 열댓 번씩 바꿔가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깎아먹으려는 식의 의도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두라라는 식의 지침을 제가 준 상황인데 그 사안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